자, 2026년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숫자 발표가 아니에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요. 서울이라는 한 도시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도시로 나뉘고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18.67%. 이게 뭘까요? 바로 올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입니다. 와, 18.67%라니 이 숫자만 딱 보면 와, 서울 집값 전체가 엄청나게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이 평균이라는 숫자는요.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 같은 거예요. 그 뒤에는 정말 같은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서울 주택 시장이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죠. 이 평균이라는 마법 같은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진실을 가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 상승률이 무려 14배나 차이가 난다면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극과 극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성동구는 29%가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도봉구는 겨우 2%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걸 단순 계산만 해봐도 상승률 차이가 무려 14배나 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죠. 저기 맨 위에 솟아 있는 게 성동구고요. 가운데가 서울 전체 평균, 그리고 저기 아래에 있는 게 바로 도봉구입니다. 이 엄청난 간격, 이게 바로 지금 서울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격차라는 게요. 단순히 어느 동네에 사느냐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집값 자체에 따라서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다리가 놓인 것처럼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 표를 보면 정말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들은 상승률이 28%가 넘죠.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반대로 3억 원 이하 주택들은 어떻습니까? 0.5%, 거의 오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아주 비싼 집 몇 채가 이 전체 평균을 확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정작 전국의 95%가 넘는 대다수 주택들은 사실상 이 평균 상승의 잔치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숫자 노름이 우리 실생활, 특히 우리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세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당연하죠.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같이 드러나니까요. 여기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 두 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봉구에, 다른 하나는 서초구에 있어요. 도봉구 아파트는 세금이 1년에 4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서초구 아파트는요. 보유세가 무려 1,000만 원 이상, 1,026만 원이 들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렇게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니까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불과 1년 사이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 비율이 2%대에서 3%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볼까요? 지금까지는 서울 안에서만 봤는데 이걸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로 펼쳐보면 어떨까요?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는 더 놀랍습니다. 보세요. 서울이 18.67% 오를 동안 서울을 뺀 전국 평균은 3.37%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제주 같은 곳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 격차가 뚜렷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을 정도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고 또 당장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지금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얼마로 나왔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은 좀 이상한데 싶으시면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모든 현상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평균값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경제적 격차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부동산 격차,
과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